자,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이 엔진의 목을 맸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MTU 엔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1500마력 전차 엔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괴물 같은 회사입니다. 나토 국가의 거의 모든 전차가 이 엔진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이 엔진은 군민겸용 군수품이라서 이걸 장착한 전차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독일 정부의 수출 당국인 BAF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이 아무리 전차를 잘 만들어도 독일이 이 나라는 안 되라고 도장을 안 찍어주면 우린 한 대도 못 파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주권이 없는 거죠. 실제로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터키가 야심차게 알타이 전차라는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터키의 정치적 상황을 문제 삼아 엔진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수조 원을 들인 터키의 전차 라인은 그대로 멈췄고 전차들은 엔진도 없는 껍데기 상태로 공장에 방치됐습니다. 이 비극을 지켜본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와 엔지니어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게 바로 내일의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엄습한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무모한 도전, 바로 국산 엔진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1500마력 디젤 엔진은 단순히 크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열과 진동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매달려 만든 첫 시제품은 어땠을까요? 1500마력은 나오는데 문제는 그걸 유지를 못했습니다. 사막 열기 속에서 시험을 하면 엔진 오일이 끓어올라 검은 죽처럼 변했고 엔진 블록은 주포 사격의 충격을 견디지 못해 쩍쩍 갈라졌습니다. 현장의 연구원들은 말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독일 놈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요. 특히 변속기는 더 악랄했습니다. S&T 다이내믹스가 만든 국산 변속기 EST-15K는 전설적인 320시간 내구성 시험에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319시간까지는 완벽하게 돌아가다가 마지막 1시간을 못 버티고 기어 톱니가 박살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허비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세금 낭비라고 비난을 쏟아냈고 국방부에서도 그냥 독일 거 사서 쓰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4년 9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화된 합금, 개선된 냉각 시스템, 그리고 초정밀 제어 장치로 무장한 국산 파워팩이 드디어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9200km라는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고장 한 번 없이 달렸고 306시간 무중단 가동 시험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스웨덴의 한 군사 분석 유튜버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영상과 스웨덴 현지 반응 한번 보고 가시죠. South Korea could build and export the K2 Black Panther on its own authority without waiting for outside signatures. The news traveled fast through the defense industry, but for the teams who logged every kilometer and analyzed every data point, the sense of arrival was unmistakable. The monopoly was broken. Sovereignty at last was certified. Poland's Ministry of Defense signed for 116 DV-27K engines as part of its second K2 Black Panther batch, a deal embedded in a $6.5 billion contract covering 1,000 tanks. For the first time, these engines will ship directly from Korea. No German signatures, no foreign approval. The agreement goes beyond a simple purchase. It lays out a roadmap for technology transfer, with most of Poland's K2 fleet to be assembled at home starting in 2026. That means Polish workers, Polish factories, and Korean engines, all without a single document routed through Berlin. 이 영상의 현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나만이요,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해방시켰습니다. 한국은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리지 않는 가장 고결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안녕, 독일. 행복한 은퇴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지 반응들이 한국은 대단한 국가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독일의 수출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가 팔고 싶은 나라에 우리 마음대로 전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흑표 1000대 계약을 맺었는데 2차 물량인 116대의 엔진을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 DV27K 엔진으로 채택했습니다. 왜일까요? 폴란드도 독일의 까다로운 조건과 재수출 금지 조항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엔진을 쓰면 폴란드는 나중에 이 전차를 제3국에 팔 때도 독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보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내믹스의 로고가 박힌 전차가 나토의 최전선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동 국가들 그리고 독일제 무기를 썼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도 최고인데 심지어 갑질도 안 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덕분에 2025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은 무려 284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81.6%나 수치가 폭등한 겁니다. 현재 수주 잔고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반도체나 자동차에 맞먹는 국가 기간 산업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대한민국이 아니죠. 전차 엔진을 정복했으니 이제 다음 타겟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든 기계 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전투기용 제트 엔진입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미국의 GE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15,000파운드급 국산 제트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차 엔진에서 겪었던 그 20년의 고통이 이제 제트 엔진에서는 거대한 자산이 될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갑질에 막혀 눈물을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쇳덩이와 씨름했던 우리 연구원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K2 흑표는 대한민국 국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전 세계를 누비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